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이래저래 막 전문가랍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하고 뭐가 어떻고 또 새로운 부동산 광고도 나오고 다들 바쁜 것 같아요. 예, 바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어제 그저께 그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상저 하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저라는 얘기를 안 하죠. 예, 부동산에서는 안 합니다. 예, 중간 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상저 하중. 그리고 뭐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고 하저.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는 더 비싸지고 싼 거는 더 싸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값에서 우리가 그 비싼 아파트들, 그죠? 예, 우리 호가 뭐 몇십억 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물량이 많지 않죠. 예, 물량이 많지 않고 또 급매로 내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억 하는 걸 갖다가 30억 급매여라고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아니죠? 예, 안 그렇잖아요. 안 사잖아. 예? 그래서 그 비싼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락을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비싼 물건들은 빚으로 계속 넘어가요. 왜 그 채권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얘가 빚을 못 갚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 근데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 빚은 어차피 있어. 예? 빚은 있으니까 야, 빚 깎아줄게. 너 저희 돈 없이 한번 이거 가져갈래? 뭐 이런 식의 야, 요 빚만 가지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워크아웃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예. 분명히 저 회사가 대표적인 게 쌍용이잖아요. 쌍용 같은 경우 보면 적자가 더 많죠. 예. 적자가 더 많아요. 해마다 적자야, 걔네들은. 그런데도 쌍용을 내가 살려고 그러면 돈을 내래. 야, 내가 빚만 떠안고 살게. 걔도 안 주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래 돈이 많아서 요즘 뭐 연예인들 비싼 아파트들 많이 사두구만요. 네, 나 지금 목 때문에 지금 목이 너무 막 가질가질 약 올리는 것처럼 지금 가질거려서. 아, 비싼 아파트들은 비싼 주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문제예요. 중간에.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공급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으로 내 소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거나 집을 유지하거나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층이 어디가 중간층이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기준이 좀 모호한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냥 괜찮은 직장 다니고 밥은 먹고 살고 가정 꾸미고 뭐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서 도시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울 강남 정도 되면 뭐 변호사나 의사 정도 되겠죠. 월급쟁이로 얘기하면 뭐 강북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강북 정도 하면 예, 뭐 부부 둘이서 맞벌이 정도 하는 교사로서 예, 교사 부부 정도? 그 정도 수입? 예, 뭐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뭐 남편이 어느 정도 뭐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네. 예. 뭐 이제 우리 면 단위로 가게 되면은 뭐 그냥 농사나 좀 짓고 참 이거 중간 소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거래가 가장 많고 또 신규 분양을 가장 많이 살 수 있고 가장 많은 층이 우리 이제 중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득으로 중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중간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예? 소득으로 중간치는 저 위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고만고만하게 그냥 예. 그래도 뭐 예. 크게 비치지 않고 사는 예, 그런 사람들을 뭐 중간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 근데 이제 이쪽 시장은 아우 음. 전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제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2024년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금리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층이에요. 여기는. 예. 그러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지도 못할 테고 그리고 올해 인제 이 정국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나라가 뒤집히느냐 뭐냐 인제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예. 이런 상황에 부동산 정책을 뭐 선거용으로 내세우거나 선거 후에 내세우거나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 불안정성 정치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의해서 그 중간층에 있는 그 아파트들 가격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네 조금 예 많이 좀 하락하는 기분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예. 일부 인제 뭐 이렇게 뭐 호가 올리기라든지 뭐 시장에서는 계속 올리려고 하겠지만 예 많이 하락하는 기분을 느낄 텐데 그래도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최초 분양가가 인제 언제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인제 집으로서 예 갖추려면 기본적인 요건, 비용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고 정도 가격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있었던 좀 거품이 좀 많이 걷어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중간층은.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물건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인제 "오피스텔을 사세요."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다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설사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선거용이든 뭐든 건설 회사들의 로비를 하든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라고 해도 오피스텔 시장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너무 일러요. 오래 걸릴 거예요. 오피스텔 시장의 폭락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일가구 이주택이나 대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무시하고 몇 년 동안 오피스텔을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비싸게 분양을 했고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오피스텔은 싸게 분양하면 되지 않냐. 신규로 나올 오피스텔이 없어요. 왜?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처럼 어떤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외곽에다가 져 가지고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 중심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곳은 인제 새로운 수요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피스텔이 많이 젖었어요. 예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공급 과잉에서 오는 거와 가격 거품이 심했던 것이 오피스텔이라서 여기에 대한 그 가격 하락은 계속될 거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래도 오래된 오피스텔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갑자기 더 심해지네. 월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월세 잘 나오는 오피스텔들은 계속 그걸 유지할 거고.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으면 예 사실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게 오피스텔 중에 내가 그 5%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5% 이상 나오기가 사실은 좀 힘든데 있어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 까지도 나오는 물건들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그 거래 유동성을 봤을 때는 한 5%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 중에 예 큰 어떠한 대박을 떠나서 예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규 분양 물건은 없어요. 예 신규 분양 물건들은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됐고 비싸게 지금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 2010 년도 전에 예 분양됐었던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가장 차간 가격입니다, 오피스텔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물가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아파트에서 지금 인제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 우리 주거지 중에서 빌라나 연립, 원룸 인제 이런 물건들이 어 심하게 쏟아져요. 예, 심하게 쏟아지는데, 그러면 '야 씨 뭐 막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 이게 부동산이 유통기한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물건이 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개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을 자기가 안 가져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문가라고 자꾸 떠드는 게 제가 보면 화가 나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팔고 말지."라고 나와요. "내가 쓰면 되지 뭐." 이잖아요. "집값이 폭락했어." 근데 부동산을 싸게 내놓으면 팔려요? 부동산은 싸게 내놔도 유통기한이 끝난 물건은 안 사요, 사람들이. 싸면 그냥 '어 저거 안 팔려서 안 좋으니까 싸게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잘 판단할 줄 아는 게 이제 능력인데, 제가 그 예전에 대박 쳤던 물건이 있죠. 한 800만 원 주고 사서 한 1억 5천만 원 버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800만 원에 살 때 뭐예요? '야 저런 쓰레기니까는 안 사지.' 이런 게 평이었어요, 사람들이. 예. '쓰레기니까 안 사지.' 안 사요, 사람들이. 예? 내 눈에 딱 보이기에.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산다?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화예요, 합리화. 합리화예요.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손에서 돈이 나가려면 뭘 봐야 돼요? 예? 일단은 '미래에 잘 될 거야.' 이거 보고 투자한다고? 그거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고, 지금 현재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뭘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못 하는 물건. 지금 현재 그게 뭐예요? 연립하고 빌라예요. 아유. 여러분들 연립하고 빌라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저거를 나중에 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상상이 되나요?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재건축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예? 새는 놓기 힘들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못 사요. 못 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판다니까. 예,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아유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게 좀 막 재채기하면서 막 말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 비싼 아파트들은 계속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래도 비싸다고 계속 떠들 거예요. 떠드는데 우리가 인제 그런 건 뭐 관심 안 가지면 돼요. 예, 관심 안 가지면 되고, 중간층에 있는 우리 주거지가 인제 문제예요. 중간층에 있는 주거지가 문제인데, 여기서 인제 우리 아까 회원님도 그런 질문을 인제 막 저를 만났을 때부터 맨날 하던 얘긴데 저한테. 자, 제도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이용할 거는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 내가 다자녀야, 아니면 내가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대출을 받고 내가 신용도가 좋아서 이자가 싸.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나는 싼 이자를 내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사면 나는 직원 할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이 물건이 얼마가 됐든, 예? 얼마가 됐든 내가 직원 할인가를 받을 수 있으면 사야죠. 그죠? 예, 내가 다시 팔아도.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이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로 뭐 동원 참치켓, 참치 만드는 회사에서 참치 주고, 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할인 판매해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 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팔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어요? 세종시가 그랬던 거예요. 세종시가 안 팔리니까 공무원들한테 할인가를 적용해 줬죠. 각종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샀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팔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비자가로 사야 되는데 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 할인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 그죠? 힘들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니 시아버지가 사 준다는데 사야지. 아버님 집값 떨어지면 예 그때 사세요. 이럴 며느리 있어요? 만 바뀌기 전에 노인네 치매 오기 전에 얼른 사야지.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그 집을 구매해야 된다. 예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는 구매 동기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집은 생필품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지금 어딘가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인내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래 안 사도 오래 안 사도 내년에 사면 되지 뭐. 예. 내년에 오르면 어떻게 아이 그럼 뭐 그다음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건설회사 부도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은 곳에서 할인 판매를 할 겁니다. 할인 판매를 하는데 진짜 할인 판매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만이 예 받을 수 있는 할인 판매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아파트값 떨어졌을 때 제가 그 사라고 했었던 분들 중에 그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예. "야 요즘 다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사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만 받는 혜택이잖아. 당신만. 어? 그렇죠. 그럼 사야죠. 예 나만 받는 혜택이면 사면 돼요. 예 그 차이가 그 시세 차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공무원 아파트들 할 때 저기 뭐야 세종시 내려올 때 산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산 사람들은 덕을 봤죠. 그런 거죠. 예 올해는 뭐 정책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건설업체들 살리려고 그리고 이 건설업체만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각종 무슨 뭐 이렇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인 혜택을 과장한 그런 판매에 여러분들이 말리면 안 돼요. 진짜 할인 혜택. 진짜 할인 혜택을 찾는 게 올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진짜 할인 혜택을 못 찾는다.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뭐. 우리 아파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제 미분양 나면 직원 할인가 직원 보유 그러니까 회사 소유분 뭐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협력업체들한테 대물 변제한 거잖아요. 예? 샤시 납품한 업체한테 샤시값 대신에 집 한 채를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샤시 업체는 원래 그 룰이 뭐냐면 주인이 다 팔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먼저 할인해서 팔면 안 되잖아. 지금 분양을 3억에 하고 있는데 지가 돈이 급하다고 2억 5천에 팔면 안 되잖아요. 얘가. 그런데 이제 원래 주인이 미분양이 되고 나면 인제 그때 인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올해 출산하면 무슨 뭐 1%대 금리를 준다고 하잖아요. 예. 사야지. 비싸도 사야지. 예. 내가 혜택을 보는 거면 확실한 혜택. 근데 어 혜택 아닌 혜택도 아닌데 혜택이라고 하는 광고가 문제예요. 그죠? 혜택이 없는데 할인을 해 준대 뭐 이딴 식이 많아요 광고가.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제 안 속고 사면 되고 그런 거나 좀 팔리겠죠 뭐. 그리고 인제 문제는 인제 그 우리 인제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물건. 그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끝나고 사용기한만 남은 물건. 예 원룸, 빌라, 연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다들 뭐 우리가 이제 막차 탄다고 그러잖아요 막차. 막차 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4 분이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야 저거 옛날에 비쌌던 거였는데 아직 멀쩡한데 저게 싸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번에 지금 사는 게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생각을 하는 나이가 언제 때냐면 30 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거의 다 그런 오류를 범해요. 제 나이가 되면
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런 오류를 범해요. 아직 쓸 만한데 이거 아직 가치가 있는데 이런 걸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가져가면 못 써. 우리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면 내가 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버린 거 나도 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이에요. 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나이대가 지금 제일 많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채널에 많아요. 제가 채널에 인제 좀 떨어지긴 했어도 40% 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듣는데 제 나이 50대 전후와 예 우리 한 45 이전은 괜찮아요. 예. 지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나는 엊그제 일 같아요. 저기가 내가 사고 싶었던 곳이야. 예? 저 건물을 내가 사고 싶었어. 내가 몇 년 동안 저 건물을 사고 싶었는데 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회가 왔어. 사야지. 야 싼 거야. 엊그저께까진 저게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5만 원, 3만 원에 판대. 어휴. 제가 세종시가 그 보상을 할 때 지주클럽이 아마 그때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보상됐을 때 세종시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그 집안에서 어 인근 반경에 50km 반경에 그 동중 땅이라고 하죠. 우리 임야 선산을 사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몇십억짜리 수표를 들고 다녔어요. 예? 부동산들이 뭐 난리가 났지. 그때 묘를 산 집안이 있고 나눠 가진 집안이 있고 건물을 산 집안들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화작 문화로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부터. 묘짜리 기준으로 "어우 저 임야 싸다. 묘만 써도 얼만데."라고 샀던 사람들은 다 그 산이 팔아먹지도 못하고 묘도 안 써 이제. 예. 라는 식으로 다 묶였어요, 산들이. 예. 지금 뭐 90% 이상이 다 화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10년 사이에. 그런 어떤 변화를 잘 느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저희 동네에서 앞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장사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그 앞에 건물을 사고 싶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툭 하면 인제 그것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못 샀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못 파는 게 잘못한 거예요. 이분은 안 산 게 다행이고. 왜? 이분은 10년 동안 그걸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계속. 그런데 10년 동안 상권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것을 갖다가 자기는 못 느낀 거예요. 왜 못 느꼈냐? 내 장사는 잘 되니까. 예? 근데 나만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어? 그래서 저걸 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확 바뀌면서 이제는 반값 시대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연립하고 빌라하고 여러분들이 살 때 딱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특히 돈이 없는 입장에서 연립이나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서 뼈를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뭐 그럴 필요성도 있으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몰라도 유통기한이 끝나는 물건은 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갈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에서 내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몇 년 사이에 내가 이걸 차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망한다고요. 무인텔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인텔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망하는데 왜 짓지?' 우리는 10년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무인텔을 진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쓰레기 집이 안에 가족도
예. 난 쓰레기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망하는 짓만 하는구나. 내가 그 집안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무인텔을 목 좋아서 된대요, 목 좋아서. 나이 한갑 넘은 사람들이. 한갑 넘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한다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감이 좋았다고? 20대 30 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천재고 뛰어나고 다 좋아요. 예? 의협심도 있고 그냥 다 좋아. 다 인정할게요. 늙었잖아. 저도 50 이라니까. 한동훈이가 50 이라니까. 대머리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로 우리 밑에 애들이 살기를 바라요? 예? 설사 우리 밑에 애들이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라고 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힙합 부르고 뭐 하고 막 했을 때 서태지 아이들 나왔을 때 그 평가하는 거 보면 가관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서태지가 예? 음악계에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젊었으니까. 예? 젊었으니까. 어? 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맨날 노래만 불렀다라면 서태지가 됐겠어요? 안 됐겠죠.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는 시점은 오늘이지만 내가 부동산을 파는 시점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은 누가 사는 거야?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요즘 문제가 그거예요. 부모들이 더 잘 알아, 젊은 사람보다. 우리는 우리 밑에 애들 아들 녀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봐도 차이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어릴수록 다른 거 하기 바빠요. 생존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에 대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 친구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게 맞으니까 몰라도 돼. 예. 그런데 내가 한다라고 해서 그죠? 젊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거 장사가 될 거야."라고 해서 부동산을 샀다가는 100% 망합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채널 중에 노인네들이 나와서 경매 이야기하고 다니고 뭐 하고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경험도 많고 또 더군다나 법무사 출신이거나 법원 출신들은 빠삭이에요,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잘 아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절차예요, 절차. 중요한 거는 콘텐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얘기라고. 예? 그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고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에서 나오는 그 20 세기적인 21 세기라고 해 봤자 초반의 사고방식인 거지 앞으로 올 22 세기를 준비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내가 우긴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반복하는데 내가 사는 부동산은 오늘이지만 그죠? 이 부동산을 살 사람은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예?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어린 사람이 와요. 나보다. 써 놔야겠다. 내가 산 부동산은 오늘이지만 이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은 나보다 한 살 하루 어린 사람이다. 나중에 인제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거의 주도권을 가진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여기 청취자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50% 가 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부동산을 가신 분들이 다 나이 드신 사람들이니까 저희 나이 때도 갖기가 힘들죠. 예.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죠. 우리 선배들은 50 대면 뭐 다 유산 상속 끝났죠. 예. 이 고령화 사회의 특징인데. 근데 제발 부동산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실 때 제가 뭐 진보 성향이 있다 뭐 어쩌다 뭐 제가 조국을 좋아한다 뭐 아까
저희 댓글이 거의 안 달리는데 댓글 다르신 분이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에 이 새끼도 자빠네. 뭐 책 팔려고 하나?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제가 봤는데 뭐 그건 뭐 서로 그냥 그렇다 치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극렬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행운이에요. 제가 아는 게 없어도. 왜? 여러분 입장에서 빙의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의 모든 컨설팅과 내용을 다 들어봐요. 다 한번 찾아봐. 사람 찾아봐. 정한영이 한 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예? 없다니까. 그거는 제가 부동산으로 시작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동산으로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부동산은 오늘이지만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나보다 하루 어린 사람이에요. 왜? 오늘 팔 거 아니면. 아시겠어요? 예? 전원주택 질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황토방 좀 넣지 말라고. 지금 386 세대 586이라고 하는데 586이라는 건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CPU룸에 넣은 적 없어요. 586 없어요. 옛날 386이라고 우린 불러야 돼요. 386 세대가 꼭 은퇴하면 몇 년 전이죠. 은퇴하면 이 양반들이 꼭 황토방을 지려고 그래요. 시골 출신들이 꼭 그 불 떼려고 그래. 가마솥에다가. 예? 다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아, 본인이 노인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거 팔려고 기다리다가. 아니, 젊은 사람도 사요. 1층이라. 요즘은 저게 달라서. 1층이 또 특히 애완견 키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1층을 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베란다를 잘 꾸며 놓으면 우리 집 보러 왔을 때 딱 그 1층의 매력이 꽂히죠. 1층 베란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1층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식만 얻으려고 그래요. 지식만. 그것도 아주 편하게. 예? 근데 이거 필요 없다니까. 예? 예전은 지식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인터넷에 없는 건 없는 거야. 예? 그걸 갖다가 뭐 그게 아니라 그죠? 지금 현재 미래의 그 직업 중에 가장 의사 중에 인제 그 대우받는 의사가 누가 되겠어요? 성형외과? 에이, 거기 기술자야, 기술자. 정신과 의사가 그리고 상담사들이 인제 가장 큰 직장이 되죠. 왜? 기술은 다 비슷해. 기술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내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풀어주고 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예? AI하고 채팅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그건 머리 나쁜 사람이야. 그건 노예야, 노예. 노예인 사람 그런 우리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컴퓨터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컴퓨터에 기본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무슨 AI를 기대를 해요. 컴퓨터가 아주 간단한 계산도 컴퓨터 구조상 오류가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당연히 이해하는 것도 컴퓨터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절대 함정이 있다니까 컴퓨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당연히 할 행동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AI로 지랄 이한병을 떨어봐요. 안 돼. 왜? CPU나 메모리 자체가 예? 걔네들은 뭐예요?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0하고 1밖에. 0하고 1이라는 숫자 가지고 얼마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만큼 표현 못 해요. 컴퓨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참. 제가 컴퓨터에 좀 안다니까. 자, 이건 뭐 6분이나 들어와서 이제 우리 부동산님도 와주시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뭐나 시장을 예측할 때 왜 예측을 못 하냐면 제가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만 하고 빨리 말려야겠는데. 아이 참. 자, 이런 거예요. 집을 언제 사면 좋아요? 집을 언제 사면 좋아요? 지금 집값 떨어진다는데 집 사면 돼요? 그거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내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나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만이.
왜 여러분들은 포괄적인 아주 대중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뇌된 거야 지금. 예? 아무리 폭락해도 그죠? 아무리 시장이 무너져도 나만 돈을 번다니깐요. 저희 집이 IMF 때 돈을 생선으로 벌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 마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선 장사니 뭐니 다 마트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IMF가 오고 나니까 생선 장사가 왜 노점이 잘 됐냐면 노점상이 제가 노점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마트를 못 가는 거예요. 노점상에 나오는 거지. 근데 노점상에 나왔는데 원래 자기가 비싼 걸 먹던 사람이 노점상에서 다 싼 것만 팔잖아요, 노점은. 그러니까 한 마리 막 10,000원, 20,000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00 원씩 하는 칼치를 저희는 팔았거든. 아 이 사람들이 그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3-4만 원 하는 걸 여기 가서 15,000 원에 파니까 이 사람들은 싸게 생각하고 먹는 거지. 어?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락하면 여기서 망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자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기도권으로 오면서 경기도권에서 못 사는 달동네로 가겠어요? 밑에 도시로 오면서 잘 사는 동네로 가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강남에서 망했어. 예?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내 손해 보고 팔았어. 그런데 수원에 왔더니 어이 그래도 이게 여기서는 집을 살 만하네? 그럼 어딜 걸 사요? 수원에서 비싼 데를 산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 다 떨어지는데 왜 거기만 올라?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물이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무조건 가는데 가끔 보면 뭔가 부딪히거나 어떠한 물의 현상에 의해서 올라오는 놈도 있죠. 물 튀는 놈도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 맨날 유튜브 보면서 예, 폭락하면 '아 그때 사야지?' 그거 아니라니깐요. 폭락해도 여러분도 같이 상황이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못 사요. 그죠?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나는 상황이 좋아져야 그걸 살 거 아니야. 이거예요. 시장이 폭락했어. 그죠? 내 친구가 집을 샀는데 망했어. 그래서 그 집이 반값에 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은 회사라 나도 잘려서 나도 망했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25 평이야. 우리 집이 5억 이야. 근데 우리 집이 3 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가고 싶었던 10억 짜리 집이 얼마로 떨어져요? 5 억으로 떨어지잖아. 예? 그럼 내가 2억 얹어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예?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 돈을 떠나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리스크하고 내가 삶을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경매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했었던 경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경매 쫓아다니면서 돈 벌려고 남 돈 난 망한 거 가지고 눈탱이 씌워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이에 어?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봤자 마누라 집 나가면 말짱황이다. 끝이다. 예? 지금 대기업 회장도 마누라하고 싸우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과 갈등 가정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재테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죠? 재테크하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런 책 많이 읽죠? 예? 그리고서 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아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예? 가정이 부부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돈 다 갖다 줘야 돼. 응? 여러분들이 보험 들면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은 사고가 안 나요? 보험은 왜 들어? 예?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예. 자꾸 마치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내가 돈만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아주 큽니다. 개별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장단컨대 다시 인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원래 오늘 이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채널을 듣는 분 중에 50%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 나이대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 나이대도 별로 없으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있어야지 부동산이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제가 조국을 좋아하고
제가 좀 뭐 이렇게 저기 막 경상도 맨날 욕하고 국진당 맨날 욕하고 어 영부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 창녀 취급하고 이런 발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들어도 살 데가 거기밖에 없으면 그 집 가서 물건 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그 식당에 가기 싫으면 안 먹든지. 예? 여러분들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왜 저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저하고 왜 상담해야 되냐면 이런 명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어디서 좀 뭐 주워 들은 거 자기 잔재주 남 뒤통수 친 거 그런 거 갖다가 다 포장해서 구라 떠는 거지. 철학이 있어야죠, 철학이. 철학이 예? 오늘 내가 산 부동산은 나보다 하루 어린 친구가 내일 사는 물건이라는 거. 예? 젊은 사람이 살 물건이 아니면 내가 하면 안 돼요. 연립 빌라나 뭐 기타 다른 우리 상가, 특히 상가 같은 경우나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도 안 돼도 뭐 기본은 하겠지. 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인 호텔 같은 거 짓고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연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 백날 만나서 이야기해도 예,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못 가져요. 좀 더 우리가 그죠? 예. 내 밑에 후배들이 예. 그다음 세대가 원하는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 내가 투자를 생각한다라면 그런 물건을 사야 되는 거고 어? 아니면 그죠?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팔리기 전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가 행복하냐를 생각해 봐요. 예? 내가 꼭 나중에 돈이 되든 안 되는 건 그다음 문제고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가 행복하냐. 자, 머리 위에 옛날 자린고비 이야기처럼 자, 조기를 매달아 놨어요. 그죠? 저 매달은 조기를 말라 비틀어져 돌아갈 때까지 네? 조기만 보고 밥을 먹어. 근데 만약에 그 저 조기를 매달아 놓고 예? 계속 저걸 못 먹고 본다라면 힘들겠죠. 하지만 조기를 매달아 놓고 멀리 일 나간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예? 그때 먹어야지라고 기다리면서 밥을 먹는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봐요,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회귀로하고 정의로하고 마치 무슨 뭐 비법이 있고 공식이 있는 것 마냥 인간에 대한 기본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프만 갖다 놓고 얘기하죠. 그 그래프가 진짜 네가 그 그래프를 조사를 해 봤어요? 자,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지지자가 30%예요.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뭐 20%고 좀 비하적인가? 자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 지금 뭐 만약에 30% 40%라고 합시다. 그 30-40%를 조사 면접을 한번 해 봐요. 본인이 직접.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 봐. 그냥 인지도에 의해서 30-40%가 나오는 경우와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한동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동훈한테 난 때려 죽여도 저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응. 그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고. 어? 오늘 물건이 팔렸다라고 해서 매출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아파트 가격이 요 몇 년 동안 기업들이 부실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돈 갖다 뭐 했냐 이거예요, 니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른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다니까 얘네들이. 기업들이. 예? 뒤로 할인해 주고 이러니까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 돈을 번 시점은 뭐냐면 내가 마케팅 비용을 안 들이는데도 막 팔려. 그런 게 어딨냐. 이 얘기를 하는 놈이 있냐고요. 물건을 팔 때 마케팅 비용 즉 뭐냐면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는 분양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허가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안 해준다니까 구청에서 내가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분양가 자체가. 그런데 내가 분양하고 나서 집은 2-3년 후에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격 자체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요거 3,000원만 받아도 괜찮겠는데 하고 3,000원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막 사. 속으로 아까워 죽겠지. 야, 씨, 한 500원만 더 받았어도 이거 대박인데. 괜히 쫄았네. 이거 못 돌린다니까? 우리나라의 그 분양시장은? 어? 그렇잖아요. 내가 가격을 3,000원에 공지를 했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럼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냐? 못 내린다니까, 이 사람들. 그걸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 못 내린다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어? 네가 못 팔아서 망하면 내가 그때 날로 먹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분양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릴 수 없는 구조라니까, 분양가를.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공개 분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를 못해. 공식적으로는. 그럼 비공식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팔리는 걸 팔리려고 하려면. 제가 이 텀블러, 그죠?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저거 사면, 커피 사면, 카누 사면. 예? 카누 사면 그냥 주는 건데, 예? 자, 그냥 주는 이 카누를 갖다가, 이거 1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100만 원에. 이거 내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 네. 마케팅 비용을 들이면 돼요. 무조건. 그럼 팔린다니까? 그럼 그게 남은 거냐고. 예?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블랙핑클? 그죠? 예, 블랙핑클이 여기 와서 이거다가 커피를 마시고 여기다가 침 한 방, 좀 변태적인 얘기지만, 뭐 침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블랙핑크가, 아재 이름도? 난 모르겠어요. 연예인들 블랙핑크인가? 뭔가. 립스틱 자국을 여기 찍어주고 갔어. 여기 인증됐어. 이렇게. 예? 이거 경매하면 되잖아. 이거 얼마에. 문제는 뭐냐면 블랙핑크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입술 자국을 찍게 만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예? 왜 자꾸 사람들이 판매 가격만 보고서 올랐니 내렸니 뭐 어쩌니 시장이 어떠니 지금 거래량이 얼마니 그게 아니라니까. 거래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들었으면 그 다음은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팔린다니까. 팔 수가 없다니까. 어? 때냐면 자, 미분양이 났는데 쫄아가지고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하나 팔았어. 근데 그냥 막 팔리네. 그러면 시장 가격은 낮은데 시장 분위기 뭐예요? 이미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거죠, 상승으로. 예? 2021년, 2022년도에 시장이 좋았다고요?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고? 누가 그래? 중개인들이 그러겠지. 중개인들이 그때 올랐다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딴 소리 하겠지. 아니었다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세에다가 물건을 내놓기만 했지 마케팅 비용을 안 들였잖아. 예? 똑같은 물건을 여러분은 5억에 내놓고서 중개수수료 1% 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런 생각할 때 똑같은 물건을 5억에 내놓고 누구는 뒤에서 몇 천만 원 광고비를 쓰고 그 하나 물건 파는데 예? 영업사원을 쓰고 홍보를 하고 뒤에서 할인도 해주고 예? 은행도 연결해서 이자도 싸게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거 왜 안 팔리지? 제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안 팔리지? 예? 중고차가 그렇잖아요. 중고차가 여러분들 차 세워놓을 차 팔 때 뭐 기대요? 내가 중고차가 있어. 제네시스 80이 있어. 이게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엔카 가서 보잖아. 가서 뭘 봐요? 제네시스가 그래도 아직도 3천만 원에 팔리네? 내가 더 잘 탄 것 같은데? 그건 내 기준이라고. 내 기준. 그죠? 남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3천만 원이라 생각하고 이제 중고 매매상에 가. 그럼 얘네들은 2천도 안 주려고 그래. 이런 도둑놈 새끼들. 그러고서 내가 올려. 에? 내가 올려. 다른 사람들이 3천만 원 올렸으니까 나는 더 좋아요라고 하고 한 2,900에 올려. 팔려요? 왜 안 팔려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희망가라니까. 희망가. 예? 거기에 3천만 원에 올려놓고 파는 애는 이걸 왜 3천만 원에 올려놔요? 안 팔리는 가격에. 예? 오면 깎아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럼 나도 오면 깎아주는데 걔는 마케팅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걔는. 중고상해에서 왜 2천만 원에 살려고 그러는데요. 3천만 원에 팔리는 거를.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
그래야만이 걔네들이 바로 매입을 해 주지. 안 그러면 매입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왜 거품이라고 하냐면 그 거품이면 누군가 남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없다니까. 누가 남았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건설업체가 남은 거 아니라니까. 건설업체는 예? 사람들이 자꾸 뭐 건설업체에서 다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얘기해요. 예? 김만배가 남겼잖아요. 김만배가. 건설업체가 남은 게 아니라니까. 김만배가 남긴 거라니까. 박영수가 남긴 거고. 어?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재 구조에서는 이 거품을 뺄 수가 없다니까. 유통망 자체가 법률로 통제가 되고 있어요. 유통망, 아파트가 거래되는 유통망 자체가 법률로 통제가 되어 있어요. 예? 공정한 가격에 분양해야 된다고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 할인이나 올려받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마진에 다 넣는 거야. 내가 2, 3년 후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어? 가장 안전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 유통망의 이 제도가 그죠? 법률로서 옥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집을 거품 없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수수료가 왜 들어가냐고요. 근데 수수료를 받고 있다니까. 그 중간에 껴서 그 대표적인 수수료가 뭐예요? 단 한 번도 법무사 수수료가 왜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별돈 아니니까? 과거의 법무사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예? 다 수기로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 서류나 뭐나. 지금 법무사 일을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법무사도 온라인으로 한다니까요. 온라인으로 그냥 등기 처리하고 끝낸다니까. 그런데 받는 서류가 똑같아. 비용은 프로테지로. 예? 일이 편해졌으면 계산도 편해지고 예? 업무 형태가 편해졌으면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잖아. 법무사 수수료를. 어? 그러면 그것도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PF 대출 전에 뭐예요? 브릿지 론이 문제라고. 브릿지 론이. PF 대출은 그나마 나아요. 지금 현재 작살나고 있는 시장은 사실은 브릿지 론이거든. 예? PF 대출 받기 전에. 그러니까 PF 대출까지 들어갔다 망하는 애들은 이미 뭐라고 할까?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지도는 다 뺐고 지 인건비 리머니 다 뺀 거예요. 많은 곳에서 지금 사기다 막 고소 고발하고 뭐 민사하고 이게 뭐야? 브릿지론이라고 브릿지론.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아무도 언급 안 하잖아. 예? 일단은 몰라서 안 하는 거고. 예. 제가 이야기했죠. 아파트 청약 제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약 통장 하나. 이게 시장을 왜곡시킨다니까. 정부에서 뭔가 하지 않는 시장이면 할 수 없어요. 왜?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 혜택도 받고, 예? 주택보증보험에서 보험도 받고,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하잖아요. 근데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죠? 공공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공공이 하면 안 돼.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공공이 하는 거지, 예? 공공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그 우주 산업을 주도하잖아요. 얘가 왜 잘해? 민간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왜 나사가 있어요? 왜 나사가 있냐? 그때는 민간인에서는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사가 한 거고 국가가 한 거고 기반이 되어 있으면 민간이 해야 돼요. 민간이. 민간 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주택 통장 자체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택 청약 제도 자체가. 응? 아니 시골은 대전은 대전사랑 주택 통장을 만들어서 그죠? 예. 대전에서 예. 이 통장을 쓰는 사람한테는 0.5%더 혜택 줘요. 대전시에서. 이러면 되지. 그러면 대전에서 오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있어도, 예? 우리 부동산님처럼 서울에 있어도 대전, 꿈돌이 청약 통장을 들을 거 아니야. 꿈돌이 청약 통장을. 어? 근데 왜 통합시키는 거야? 왜 통합? 통합을 시켜야 지들이 권력을 다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경쟁을 안 해도 지들이 다 앉아서 먹으니까 통합되니까 게으른 놈들이 나오잖아요. 예?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너무 빨리 만든 거야, 조선이. 예? 그래서 500년을 갔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는 골로 갔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
유럽보다 훨씬 빨리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해요? 맨날 어? 천세 만세 맨날 그 용기어창간만 하면서 자기네들 권력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있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카르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노력한다니까. 예? 그런데 근데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롭고 착해서 정의롭고 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 정의롭고 착하게요? 인간이 정의롭고 착할 수 있어요? 예? 그 정의는 누가 내리는 건데? 착함은 누가 내리는 건데? 예?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내홍은 여기서 지금 마무리로 가겠는데 내용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으면 안 돼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그죠? 같이 출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 호남 보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남아 있었어야 돼. 진보 진영은 새로 생겼어야 돼. 예? 그런데 얘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 무리하게 그 이낙연이니 뭐 이런 호남 보수 지역의 호남 세력들을 예? 진보 세력으로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정의 기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두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딸들은 뭐예요? 어? 당신네들 왜 국진당 같은 행동을 하느냐?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니까. 어? 왜 끝까지 이재명이 싫다고 왜 계속 하겠어요? 어? 불편한 사람들 있거든. 그런데 이쪽에 머리 나쁜 애들이 진보를 한답시고 머리 나쁜 애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뭐 단순한 거 좋아하거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예? 극렬 지지자들 단순한 거 좋아하거든. 우리 편, 네 편. 예? 우리 편이냐 아니냐. 어? 이건 정의롭고 저거는 악이다. 이게 누가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독교. 예? 이잖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죠?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죽였어요? 사막에 있는 이슬람교라든지 지금 기독교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나 아니면 내 종교 아니면 다 나머지 다 악이야. 이렇게 규정을 짓고 가잖아요. 아예.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어? 이러한 행동을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다니까. 예? 요거와 똑같은 행동을 국진당 안에서도 해요. 말로만 보수지 아니라니까. 이게. 아무튼 지금 6분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그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을 만약에 고르려고 고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직 고를 게 없다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지들은 정의롭고 예?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 왜 조국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도 왜 조국을 멀리해? 예?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뱉은 말이. 예? 박원순 시장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노회찬 의원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 너무 결백주의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네, 확실합니다. 음식을 할 때 주방이나 음식 요리하고 뭐 할 때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 깨끗한 음식은 맛없어요. 그 주인장이 하는 스타일로 절대로 맛없어요. 예? 깨끗한 거 먹겠다고 뭐 다 버려. 예, 다 버려. 살림 거들라 진짜. 그리고 우리 몸이 깨끗하고 좋은 것만 들어와서 더 좋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 몸에 장내 세균도 좋은 유산균만 있어요. 나쁜 유산균과 서로 대치 관계 속에서 좋은 유산균이 배기능을 하거든. 나쁜 유산균을 빼고 나면 좋은 유산균만 남아서 좋은 일만 할 것 같아요? 여기 또 나쁜 일이 또 생긴다니까. 그죠? 세상을 밝게 하자고 온통 빛으로 덮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진한 그림자가 생겨요. 네? 네? 내가 등불이 돼서 내가 촛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겠다. 그거는 세상이 어두울 때 얘기야. 참 멋진 얘기죠. 10대들 들은 막 가슴이 뛰지.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진보 진영이 예?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야, 네 불빛은 가짜 불빛이야. 야, 레이저 불빛 아니야. 옛날에 촛불이 진짜지. 야, 누가 요즘 와서 후레시키냐? 아니,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네.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져요? 예? 빛이 있는 것만큼 그림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그죠? 정반합이면 이 합이 옳은 거예요, 또. 이 합을 다시 정으로 놓고 다시 또 반대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롭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계속 반대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민주당이. 국진당이 저렇게 개판치는데 왜 민주당을 욕하냐? 국진당은 저렇게 개판치다 보니까 이준석이 나오잖아요. 미준석이. 민주당은 어정쩡하니까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시대를. 왜 자꾸 노인네들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고령화되는지 생각해봐야지.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해묵은 소리나 앉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때 지금 대한민국인데 일본 부동산하고나 비교하고 있고 지진나는 일본 부동산하고 왜 비교하냐고 가치도 없는 일을 지들이 머리가 안 되니까는 외국에 있는 자료나 갖다가 맨날 OECD가 어떻고 해외 사례는 어떻고 전 세계에서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는 이제 변화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여튼 새해 새해 초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거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죠? 내 집값도 떨어지지만 내 집값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5억짜리 집 살다가 내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2억 주고 내 집 팔고 서고 가면 되지. 예? 그럼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왜 무조건 나는 손해 안 보고 남아야 돼. 난 남고 다른 사람은 떨어진 다음에 사야 돼. 그게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같이 안 된다니까. 컨베이너 벨트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 그럼 떨어지면 언제 사면 되냐고. 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평생 안 와. 예? 살 수 있는 얘기 언제 사야 된다는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아들도 취직했고 뭐 마누라도 뭐 하고 해서 내가 집이 괜찮아. 먹고 살 만해. 그죠? 떨어져. 그럼 아파트 떨어지는데 아파트를 왜 사요? 아니, 야, 어?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내 아파트 팔고 난 손해 보고 팔았지만 비싼 걸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응?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욕심만 가득하고 내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저 그것만 바라는 거지. 난 비싸게 팔고 상대방 건 싸게 사고 난 비싸게 팔고 상대방은 싸게 사고. 예?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가격만 보고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된다.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타이밍은 와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맨날 폭락하면 그죠? 이게 금값이냐고 이 병신들아. 참내 나는 맨날 폭락하는데 폭락하라고 상관없이 그죠? 뭐예요? 새로운 거 분양을 봐야지. 새로운 분양이 싸게 분양해요? 싸게 분양 안 한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싸게 분양해요? 왜?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말지. 그죠? 예? 건설회사들이 인허가 안 내잖아요. 허가 안 받잖아. 은행들이 대출 안 하고 안 하잖아. 왜? 얘네들이 생각하는 비용이 안 나오면 안 한다니까. 안 진다니까 집을. 예? 뭐 무슨 죄 졌어? 예? 집 져서 공급하게? 예? 무조건 집을 져서 공급해야 된다는 건설회사들이 예? 죄를 졌냐고요. 의무가 있냐고. 없다니까요. 어? 네, 가장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끝낼게요. 나 지금 혼나겠다, 지금 빨리. 그,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오늘 당신이 사는 부동산은, 예? 나보다 하루가 어린, 사람이 내일 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우리 집이든 뭐든 어떤 걸 봐야 돼요? 저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시장을 보지 마세요. 지금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일을 봐야 돼. 내일에 어떤 물건이 팔릴 건가. 그럼 내가 사는 물건이 내일 뭐냐 이거죠. 그럼 강남에 지금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나 뭐 집들이 내가 그 사람들이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밑에 후배들이 밑에 누가 그걸 사줄 건데? 예?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 나가면 그걸 또 사겠죠? 있겠지. 그건 몰라 아무도. 아이고 끝없이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새로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논리를 저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다 개별입니다. 개별이고 그리고 내가 경쟁력 있으면 돼요. 바보 같은 얘기지. 월급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 살라고 그래. 강남에 아파트를 손흥 아들 축구 선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누구의 저기 임영웅인가? 맞나요? 맞아요? 그죠? 예. 아 그렇게 출세시켜서 아니면 내가 그거 하든지 해서 사면 되지. 예? 월급 모아가지고 평생 씨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모으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 일본이 지금 지진이 났어요. 지금 대박 사건인 거예요. 자, 일본이 지진이 났어. 그럼 일단 제일교포 한국에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돈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일본 한국 사람들이 막 씨발 쪽발이 개새끼 막 저는 일본이란 국가에 대한 감정인 거지. 일본인들 와봐야 우리 친절하다니까. 어? 그죠? 친절하잖아. 어? 그럼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 생각 있는 사람이면 예?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인종차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한국 오는 게 낫겠어? 어? 그래도 그나마 말도 좀 이렇게 통할 수 있고 우리 말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에? 일본이 저렇게 가라앉으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면 나는 죽게 계산하고 있어.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 끄는 게 지금 다 거품이야. 우리도 세상이 공평해야 되니까 아파트 값이 이렇게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돼. 시장이.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돈 많은 놈들이 한 100만 명이 한국에다가 이주 신청해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렇잖아. 예? 갑자기 저기 뭐야? 어? 전라도. 야, 백제 옛날에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일본 애들 얘기하는. 예? 참 용어에 약해가지고 공주라든지 뭐 이러죠. 백제산성 있는 쪽에. 예? 난 그쪽 가서 살고 싶다. 대박이라니까. 예, 갈게요. 갖고 있어요. 이잖아요. 그러면 폭락 안 되잖아. 어떻게 알아? 코로나가 생겼지 아니면은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전쟁을 할지 누가 알아요? 누가 미래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집을 사고 못 사는 거지. 내가 본인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자기 능력은 없으면서 대세에 의해서 그죠? 자기만 대박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집을 가지고 있는 놈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집값만 오르기만 바라고 있고 집이 없는 놈은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탁 사서 오르기만 바라는데 또 떨어지면 또 용기가 안 나. 이게 진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시골에 전원주택 지면 망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엄니 빨리 오라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그 천성일 작가가 제 2년 선배예요. 그 천성일 작가가 추노 그 작가 썼던 양반. 지금 요즘 뭐 하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선배가 만든 서클에 들었다가 제가 학교에 잘릴 뻔했는데. 예, 하여튼 운동권 서클이었어요. 운동권 서클. 예. 난 고3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충격이었으니까. 근데 그 천성일 작가가 저희 외갓집 동네예요. 외갓집 동네다 보니까 거기 와서 대박 쳤으니까 그 시골에 나 같으면 그런 집 안 짓지. 근데 좋은 집을 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하는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투자성이 없고 미래에 돈이 없고 어쩌고. 그 사람은 작가야. 작가. 내가 거기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 정지용 시인의 옥천의 말 한마디로 옥천이 그냥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막 넓은 벌 별로 없어요 옥천이. 예, 향수로 그냥 딱 그 살기 좋은 전원 도시를 만들어 버린 것처럼 그 양반은 작가라고 천상일 작가는 예?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필하잖아. 예? 7급 공무원 추노 뭐 또 뭐 바다로 간 해적인가?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요즘 어떻게 지내나. 예.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얘기만 듣지 동네니까. 내가 집 졌잖아. 예? 그걸 뭐 투자를 어떻게 해봐요. 뭘로 평가할 거야. 어? 삶의 가치를 돈의 가치를 그걸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시세만 보는 거라. 경매장 가서 딱 선수는 뭐냐면 필요 없어요. 옆 사람 뭐 하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정한영이하고 며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근데 뭐예요? 경매장 가서 절대 실력 안 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누가 낙찰 받았나, 몇 프로에 낙찰됐나, 뭐 했나. 예? 아이고 답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김세진, 예, 나도 그 친구 몰라요 잘. 예, 근데 같은 동기에 동기. 예, 같은 중학교 나왔으니까 김세진 옛날 배구 스타. 그것만 알아요. 김세진 어머님이 저희 집 생선 사러 많이 오고 김세진이 뭐 이혼하고 뭐하고 뭐 애들 때 막 속 썩는 얘기들 막 우리 엄마들은 하니까 그런 얘기만 들었지 난 그 친구 잘 모르는데. 예? 그렇잖아요. 내가 그 지금 은행에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요. 재무 컨설팅 한답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 부동산은 거기에 대한 한 수단이고 또 기반이고 나의 버팀목이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내 자산의 어떤 한 축인 거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금 못 내 가지고 대모산 날라갔잖아. 내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예? 나중에 지금 탕란이라는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찾아옵니다. 자, 자격이 안 되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난 기회만 없다라고 생각해요. 행운도 자격이 돼야지 행운이 따라오는 거지. 기본을 해야지 기본은. 자,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부분은 능력이 없는데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운명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그죠? 예.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겠다. 저 너무 거창하다. 예, 너무 과장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도 저를 싫어하거나 제가 미워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처분 계획이 있을 때는 구매 계획이 있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은 불운입니다. 불운이에요. 이만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씨.